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까지는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봄을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밤부터 차차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해 모레에는 빗방울이 땅을 적시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4월 들어서 참 날씨의 흐름을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을 즐기기 좋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과 포항이 15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북 울진군 죽변항 동쪽 2.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8톤급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선장과 선원 등 5명은 바다에 뛰어들어 해경 연안 구조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선체는 전소된 채 침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울진해경은 경비정과 구조정을 사고 해역에 급파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이 끝남에 따라 경북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싱겁게 끝난 예전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의 접전이 예상돼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이규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았습니다. 오 후보는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올인해 반드시 경북에 바이오와 의료, 신소재 특화 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인재와 특화 산업 육성으로 혁신 성장을 통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경북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역동적이고 문재인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저 오준기가 경북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힘든 경선 과정을 거쳐 도지사 후보에 오른 자유한국당 이철호 후보는 자신의 경륜과 국정 운영 경험을 살려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보수 우파가 다시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도록 힘차게 가열차게 나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재웅 후보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헛발질만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 세력인 바른미래당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좌우 대립이 아닌 전체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도민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현재 경북 지역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고교까지 확대하고 노동 일자리 부지사를 신설해 지역 노동자와 서민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1,800만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정치가, 행정이 월급을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가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게임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선거전이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울진군수 경선 후보로 손병복 전 한울원전 본부장과 장용훈, 황희주 현 도의원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차지수 여론조사가 반영돼 임광원 현 울진군수는 탈락했고 이 밖에 광역의원 포항 7선거구에는 이정호 현 의원이 단수 후보로 내정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최양식 현 경주시장과 임강원 현 울진군수가 잇따라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데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광원 울진 군수가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곧이어 선관위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군수 업무는 중지됐습니다. 임 군수는 자유한국당 공천이 자치단체장 길들이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음해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들로부터 직접 심판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어느 당의 간섭도 받지를 않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전달하는 체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울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양식 경주시장의 공천 탈락은 겉보기에 자유한국당의 내홍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최 시장의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고 이번 공천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김 의원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꼭 참여해서 우리 장식 시장이 다시 한번 경주를 살리면서 살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최 시장도 당의 결정에 반발해 당 중앙공천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잇단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 바람이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경북 지역 선거 공식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지방선거 선거 이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장을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 시군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일부 주민수건 사업을 두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안동시가 지난달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명세서입니다. 시군 조정 교부금 항목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0원이었는데 추경해서 최하 1,500만 원, 최고 2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마을 농로 포장이나 하천 정비, 용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등 이른바 주민수건 사업입니다. 예천군은 전체 추경액 339억 가운데 주민수건 사업에만 30%인 264개 사업에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주시도 일자리 예산은 추경의 1.8%인 13억 원인 반면 마을회관이나 농로정비 등 주민수건 사업에 287억 원, 경로당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불효불급한 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 시기에 편성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상주시 이번 추경 예산은 목적대로 편성된 것은 약 6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경로당 물품 지원비 편성된 10억 원에서는 안마기,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선심성 지원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주시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군수나 시군 의원 등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고 선거를 의식한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직 단체장과 시군 의원 등은 공정한 선거와 지속적인 행정 사이에 논란과 의혹을 살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주식회사 에코프로가 리튬 2차 전지 양극재 생산공장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는 오는 2022년까지 영일만항 일반 산업단지에 8천억 원을 투자해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리튬 2차 전지 공장을 짓습니다. 리튬 2차 전지는 소형 가전부터 로봇,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포항 지역에 2,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김관용 지사 퇴임 10일 전 개최한다고 밝힌 세계 지방정부 문화관광축제를 두고 정의당 경북도당이 유종의 미를 거두라며 축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퇴임을 10일 앞둔 도지사가 새로운 국제 행사를 도비만 10억 원을 들여 개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혈세로 김관용 도지사 퇴임식용 행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진 여파에서 벗어나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던 지역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이 감소했고 소비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부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북구의 대규모 신도시 지역입니다. 상가가 밀집된 지구마다 임대 간판이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포항 지진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크게 줄고 임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남매출은 거의 반 이상 줄었고요. 저녁에도 지금 보면은 한 9시, 10시까지 일을 바쁘던 시간대에도 일찍이 끝나고. 지진 여파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고 매매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공급이 너무 과잉돼 갖고 지진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원활하게 조금 이루어졌는데 지진 일어나고부터는 진짜 금액이 3천, 4천대 막 진짜 떨어졌어요. 지표상 지역의 실물 경제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포스코 등 포항철강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면서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서비스업도 침체를 보였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숙박객은 0.7% 줄었고 포항 운하의 크루즈 탑승객 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철강 제품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포항 지진 여진이 지속됨에 따라서 회복세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철강 등 제조업은 GM 사태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서비스업은 여름 성수기에도 회복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달 고속도로 요금소와 공단 지역 입구를 비롯해 28곳에서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240여 대를 검사한 결과 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기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험물에 경고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라 도예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제18회 경주신라 도자기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신라의 열정, 우리는 도예가라는 주제로 유명 도예가들이 빚은 전통자기와 생활도자기 1,500여 점을 선보이며 도자기 굽기 체험과 어린이 도자기 만들기 대회, 다도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 또 각종 문화공연과 민속놀이가 이어지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마련돼 이사금 토마토와 양동마을 한과 등 30여 가지 지역 우수 농특산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봄철 본격적인 농사철 시작도 하기 전에 농작물 피해가 큽니다. 4월에 내린 눈과 서리 그리고 영하권 기온으로 냉해가 발생한 농경지만 600헥타르, 축구장 800개 면적이 넘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 대가면에서 20년째 배농사를 하고 있는 배용태 씨는 올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8일 수은주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핀지 얼마 안 된 배꽃이 죽어버린 겁니다. 썰이가 보안이 와도 이 꽃이 덜 피는 거는 덜은 열매가 맺었는데 이거 올해는 뭐 영흔이라고 한 개도 좀 된다 싶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농작물 냉해는 성주를 비롯해 고령, 경산, 영천, 포항, 문경 등 경북 10개 시군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에서 8일 사이 기온이 영하 2도에서 3도까지 떨어지거나 서리가 내린 지역들입니다. 냉해 작물은 배뿐만 아니라 감자, 참외, 사과, 자두, 복숭아, 블루베리 등 최근 꽃이 피거나 싹이 튼 작물들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냉해 피해 농가 수는 980여 농가고 피해 면적으로는 6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반드시 피해 입은 농가는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주시고
재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지역 농협에도 추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9일까지 피해 지역을 정밀 조사한 뒤 피해 보상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까지 이틀간 홍콩과 베트남의 언론인 6명을 초청해 도내 유명 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첫날에는 경주 불국사와 경주박물관, 교촌마을 등을 둘러보고 오늘은 문경세제와 안동 하회마을 등을 보며 경북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부산과 울산, 경북, 강원 등 4개 시도가 설립한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가 6박 7일 일정으로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북테크노파크는 어제 자동차 부품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 빅데이터 분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테크노파크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내 부품 업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경주시는 사업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 지역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는 경주와 경산 등지에 1,300여 개가 산재했고 3만 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과 검경의 수사가 반복되는 진통 끝에 드디어 차기 대구은행장을 뽑는 기구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의 구성원 전체 4명 가운데 박인규 전 행장과 학연으로 얽힌 사람이 3명이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장을 뽑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임추위가 구성됐습니다. 사회이사 전체 5명 가운데 조카 채용에 관여한 1명이 빠지고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인규 전 행장이 나온 대구 상고나 영남대 출신이 무려 3명입니다. 차기 행장 후보군에 포함된 전현직 임원 가운데 상당수도 특정 학교, 대구 상고나 영남대 출신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임추위뿐만 아니라 행장 후보 상당수도 박 전 행장과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구조하에서 분리를 하면 은행장이 제대로 선출될 수 있겠느냐. 그 결국 표싸움이거든. 기울어지는 운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차기 대구은행장으로 물망에 오른 전현직 임원들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차기 행장이 선출되면 줄 세우기나 인사보복 같은 폐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대상으로 제가 나갔는데 비자금이나 채용비리나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후배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려주면 은행의 변화나 혁신은 좀 영원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임추위도 이런 논란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 전 행장과 학연 고리가 적은 금융지주 임추위에서 행장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임추위 구성과 운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울진군 일원의 상하수도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성면의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이 완료된 데 이어 하루 130톤 처리 용량의 척산리 소규모 하수 처리장이 259톤 규모로 증설돼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은 근남면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상수도 공급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어서 지방 상수도 급수 지역이 7개 읍면 70개 마을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갱이 삼나물 등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울릉군 관내 각급 기관단체들이 봄철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울릉군청과 울릉교육지원청 해군, 울릉경비대 소속 230여 명으로 70세 이상 고령자가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합니다. 어촌계 진입장벽이 완화돼 어업인은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에는 어업인이 동시에 지규별 수업에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지만 어업인이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법령 개정으로 귀화 희망자가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4월 들어서 참 날씨의 흐름을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맑은 하늘에 낙균이 크게 오르면서 봄을 즐기기 좋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과 포항이 15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